네,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감동이 있습니다. TVU 다정다감입니다. 네, 늦더위가 물러나서 좋지만 아직은 좀 일교차가 이제 심해져서 네. 건강이 좀 이래저래 염려가 되는 그런 네, 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심한 일교차 때문에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요. 쉽게 이런저런 질환에 노출되기가 참 쉬운데요. 네. 아침 저녁으로 요즘 기침하시는 분들 맞아요.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박명환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알레르기 비염이 좀 심해서 이맘때가 아. 되면 정말 코를 네. 질질 흘리고 다니는데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목이 많이 칼칼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환절기만 되면 이렇게 반갑지 않은 증상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십니다. 네. 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뭐 잦은 감기 등 이렇게 환절기에 잘 나타나는 각종 질환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또 환절기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정현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환절기가 되면 정말 우리 몸이 이렇게 먼저 알아차리는구나 싶은데요. 자, 교수님, 이 계절 바뀔 때 우리 몸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네, 환절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절기가 바뀌는, 이제 철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네. 오늘 같은 날씨도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네. 여름 같다가도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고요. 밤에 잘 때는 정말 춥다 느낄 정도로 겨울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이제 기온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몸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많은 질환에,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변화 때문에 우리 몸이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네. 이 변화가 급격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더 힘들 텐데 이렇게 순식간에 여름의 열기 찬바람 바뀌니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몸 여기저기서 이상 신호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안, 이, 비, 인후, 그리고 피부까지. 정말 온 몸에서 이런저런 증상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이 좀 환절기 되면 많이 괴로워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안, 그다음에 이, 비, 인후, 피부 네. 이쪽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이 변화를 이제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제1선이잖아요. 뭐 군대로 얘기하면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변화를 제일 먼저 막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환에도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어서 뭐 감기, 알레르기 비염, 아니면 피부의 건조, 가려움 이런 걸로 다양하게 고생을 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네. 자, 한 계절이 또 가고 또 한 계절이 올 때마다 이렇게 계절의 관문처럼 늘 환절기 질환은 참 힘들게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네, 날씨 정말 좀 쌀쌀해지면 여기저기서 코 훌쩍이는 소리 나죠. 맞아요. 재채기 소리 네. 나죠. 참 이런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환절기 질환에 노출되기 쉬울 텐데요. 네. 자, 환절기와 면역력. 자, 먼저 면역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이게 면역력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또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게 면역의 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드려요. 면역의 벽이요? 네, 벽이요. 그러니까 벽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벽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나이가 젊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 질환이 없이 계셨던 분들은 벽이 높을 거고요. 높겠고요. 그리고 이제 질환이 좀 있으셨거나 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들 아니면 이제 연령이 좀 많으신 이제 노인분들은 갖고 있는 벽이 낮은 거죠. 그래서 개인차가 있는 이 벽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변화를 마구 많이 받아들이는 시기는 누구나 다 일시적으로 이 벽이 낮아지는 좀 현상을 낮아지는군요. 네.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절기 때는 많은 질환에 노출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절기가 되면 이렇게 면역력이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에 아무래도 노출되기 쉬운 걸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환절기가 되면 정말 통과의례처럼 늘 감기를 꼭 앓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감기가 그냥 뭐 푹 자면 낫는다. 감기는 약이 없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 결국 하죠. 겪을 만큼 겪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감기라는 게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거의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지 네. 않고 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푹 잘 네. 먹고 쉬어야지 이렇게 좀 그런 버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감기가 또 워낙 흔하다 보니까 그러려냐고 넘기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렇게 푹 쉬면 낫는 건가요? 낫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들은 우스개 얘기가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뭐 안 먹으면 7일.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많이 되게 웃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아나운서 분들처럼 좀 젊고 네. 근데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좀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도 들었던 이제 격언 중에 좀 좋은 게 감기는 귀한 손님처럼 네. 처음에 올 때부터 마지막에 나가실 때까지 대접을 잘 해야 잘 나가신다. 이제 이런 얘기 네네. 들은 게 있거든요. 음. 근데 감기는 그 안전과 보온과 영양의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감기 기운이 이제 시작됐다 싶으면 네. 처음부터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초기 네네.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분이 나가실 때까지 네. 잘 네. 나가실 때까지 끝까지 치료를 이제 네. 해드리는 게 나중에 지탈도 없고 지금 현재도 더 건강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환절기 감기, 영양, 보온, 그리고 영양, 안정의 그 세 가지 법칙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풀 서비스로 네. 귀한 손님 귀한 대접하듯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감기라는 게 네. 합병증 때문에 또 걱정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감기는 정말 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또 말도 있잖아요. 네.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모든 증상을 감기가 오면 악화시키기도 하고 재발시키기도 하는 이제 큰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기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들 같은 경우는 이 감기가 오면서 엄마들 제일 무서워하는 충농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네. 네, 중이염이나 아니면 편도선염 이렇게 목질환도 올 수 있고 네. 또 이제 저나 아니면 우리 아나운서 분들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 감기가 오면 이제 인후염, 이제 인두염, 이제 후두염, 편도선염 이런 게 같이 오면서 목소리 질환도 앓으실 수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좀 제일 위험한 군은 아무래도 이제 연로하신 분들, 특히나 네. 이제 거동이 좀 자유롭지 못하셔서 누워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가 걸리면 이게 이제 뭐 천식이나 폐렴이나 기관지염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서 잘못하면 정말 이제 생명에도 이제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감기이기 때문에 네. 이 감기는 이제 합병증이 다양하고 또 개개인마다 또 가벼울 수도 있지만 정말 심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감기라는 게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정말 초기에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네네네. 초기에 잘 이렇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환절기에 또 고생 많은 분들이요.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그런 네. 환자분들이신데요. 환절기만 돌아오면 정말 치를 정도로 네.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맞아요. 분들 네. 많이 계십니다. 근데 비염과 감기 증상이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좀 구분을 맞아요. 하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틀린 게 이제 비염 중에서도 요즘에 많은 알레르기 비염이랑 네. 감기 증상인데요. 네. 물론 이제 알레르기 비염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항원을 찾아내면 얘는 알레르기 비염이구나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건데 증상으로 이제 네.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네.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재채기, 그다음에 맑은 콧물, 그리고 이제 코막힘, 그다음에 눈이나 코 주위에 가려움 요 4대 증상을 갖고 있으면서 네. 1년 내내 아니면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 때 유독 심한 게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감기 같은 경우는 전신 증상, 뭐 몸이 으쓱으쓱한다던가 온몸이 아프다던가, 몸살 기운. 예, 관절통이 네네. 있다던가, 근데 그러면서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코도 빡빡하고 이제 코 증상도 네. 있는 거죠. 코 빡빡하고 콧물이 나오고 하는 이런 거. 이제 이게 비슷하지만 약간 틀린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 증상이 이렇게 섞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좀 헷갈려들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알레르기 네. 비염의 주요 증상 하면은 이제 재채기, 콧물, 그리고 코막힘, 그리고 눈이나 코 주위에 가려움. 이 주요 증상만 조금 기억을 해놓으셔도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다 네. 겪은 아, 증상들이네요. 그러셨어요? 네, 알레르기 비염. 네. 그 최근 이제 비염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또 나오는 이야기가 비타민 D예요. 네. 자, 교수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비염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네네. 비타민 D잖아요. 이 비타민 D가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충분히 있으면 알레르기 비염에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게 높고 또 부족하면 걸릴 수 있는 확률도 80% 이상 늘어난다는 이제 최근에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걸 몰라도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감기 예방을 위해서 일광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낮에 이렇게 햇빛 좋을 때는 이제 창가에 앉으셔가지고 한 20분 정도 햇빛 쬐고 앉아서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면 감기 예방되니까 너도 네.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네. 이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좋은 양기를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 폐가 이 기운을 받는 거예요. 폐는 이제 그 건조한 걸 좋아하고 또 건조하면 일을 더 잘하는 거거든요. 그 폐가 이제 뽀송뽀송해지면 네. 아무래도 이 호흡기 질환인 뭐 감기,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도 더 효율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네. 한 통계를 보니까요. 네. 한국인의 59%가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요. 이렇게 좀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네. 따뜻하게 햇볕을 딱 쬐 주시면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네. 합니다. 네. 요즘 가을볕이 정말 좋은데요. 직장인분들도 뭐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점심 드시고 그렇죠. 나서 네. 공원 같은 데 가서 산책 좀 맞아요. 하시면 비염 예방되죠. 가을볕도 좀 느낄 수 있죠.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한바수 먹어내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으로요. 네. 네. 비타민 D 이외에도 알레르기 비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동병하치라는 말이 있어요. 네. 겨울병은 여름에 치료한다. 근데 여름에부터 준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우실 건데요. 네. 저희도 이제 외래에서 진찰을 하다 보면 그 처서 있잖아요. 더위가 네. 물러간다고 하는 처서 8월 23일이었는데 올해는 그때를 딱 넘기면서 정말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이 이제 급증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진찰을 하다 보면 올여름에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시원한 네, 환경에 맞아요. 너무 많이 노출되고 진짜요? 또 이렇게 이제 먹는 거 특히 이제 찬 음료수, 찬물, 아이스크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면 찬 기운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아침 저녁으로 약간 차가운 기가 돌 때 이게 이제 몸이 확- 만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염이 막 아. 생기시는 거니까 이제 여름부터도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조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시원하게는 아니고 약간은 좀 이제 절제하실 것.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증상이 일단 왔다 그러면 코랑 이제 특히 발 얘기 저 많이 하는데 양말도 신고 이러시면 코 증상이 훨씬 덜 하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가을, 겨울을 건강하게 나려면 여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군요. 그러고 보면 정말 사계절 내내 건강 계속 관리해야 그 다음 계절이 조금 편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감기, 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환절기에 맞아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환절기에 가장 신경 쓰이는 거, 특히 이제 여성분들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네. 피부. 네, 아. 피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그 수분크림 같은 거 잠깐 입고 안 바르면요. 아침적으로 굉장히 당기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저도 정말 지금 막 난리 트러블이 나는군요. 올라왔거든요. 네. 이거 어떡하죠? 자, 이렇게 환절기에 피부 건조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네. 교수님, 이 피부 질환이 폐가 안 좋아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맞나요? 예, 이게 또 조금 어려우신 말이실 수 있는데요. 네. 그 또 한의학에 폐주 피모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네. 폐는 이제 피부와 모발을 주관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폐가 이제 좋으면 피부가 하는 이 호흡이라든가 배설이라든가 수분 보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좋아지고 또 이제 더불어서 이제 모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관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가을은 이 건조한 계절이잖아요. 이제 네. 폐가 좀 더 이 건조함을 막 받아들이고 이렇게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예요. 아.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을에 탈모도 조금 심하신 건데 아. 네. 특히나 피부 쪽으로는 이제 건조하고 또 네네. 건조하다 못해 이제 가렵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까? 오. 폐가 건강해야 피부도 모발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을 좀 촉촉하게 나고 싶은데요. 촉촉하게 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이제 촉촉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바깥쪽에서도 수분 공급을 해야 되고 안에서도 네. 수분 공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깥쪽에서의 수분 공급은 당연히 이제 물 하루에 7잔 이상씩 마셔주실 것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 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챙겨 바르시는 것 근데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의 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부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서 이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수분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젊은 여자분들은 밀가루 음식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시면 피부를 위해서는 좀 안 좋고요. 네, 밀가루 음식 조심하실 것. 그리고 또 요즘 이렇게 청고마비의 계절에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땡기실 텐데 그렇죠. 뭐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조금 조심하실 것.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가 또 커피예요.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물론 적정량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는 여러모로 되게 좋긴 한데 너무 좀 이것보다 과하게 드시면은 피부가 이제 더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혈액을 좀 마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더 조심하시면 그러니까 가을에 조금 더 촉촉하지 않으실까. 촉촉한 피부. 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속이 건강해야 피부도 윤이 반짝반짝 나고 촉촉한 것 같은데요. 네. 건강한 음식도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먹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참, 건강한 가을, 또 다가올 겨울까지도 이 건강을 보내려면 어떤 점도 좀 주의하면 좋을지, 또 신경 써서,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이 어떤 거 있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환절기 건강 관련해서 면역력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할 텐데, 면역력 키우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좀 될까요? 이제 아주 간단하고도 쉽지만 어려운 거 세 가지가 이제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하실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음식 챙겨 드실 것, 그리고 좋은 시간에 적절한 수면을 하실 것, 요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운동하실 것을 좀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운동은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어려운 건 아니고 대신에 꾸준히 매일매일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 운동을 하면은 몸에 이제 열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요즘에 질환이 많은 뭐 코나 이런 데는 차가워서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몸이 차가워서 운동을 계속 해주면 열 에너지가 이게 끝까지, 열이, 네. 예, 코끝 이런 데까지, 손끝, 발끝, 배 이런 데까지 잘 가니까 이제 평소에 이게 환절기 때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특히 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먹는 이야기도 좀 더 해보면은 네. 차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 커피는 네. 많이 마시는 게 좋지 않다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좀 몸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맛도 좋은 그런 좀 한방차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증상의 어떤 이제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나눠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처음에 감기가 왔다 싶으면은 생강차가 좋아요. 왜냐면 얘는 이제 속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감기 초기에는 몸이 막 으슬으슬 내지는 막 땀도 안 나고 아프실 수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막 풀어주는 게 이제 생강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감기 처음에 와서 뭔가 좀 안 좋다 할 때는 생강을 이제 점여가지고 이제 끓여서 드시면 이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감기가 조금 오래 갔어요. 오래 가서 이제 목도 아프고 가래도 끓고 이제 이런 때에는 우리가 이제 권할 수 있는 게 도라지차입니다. 도라지차. 예, 네. 도라지는 폐를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래도 삭혀주기 때문에 도라지차가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까 어르신분들은 이 감기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뭐 기관지염이나 천식 이런 거 있으신 분들한테는 맛도 좋고 향기도 좋은 모과차를 모과차. 끓여서 네.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모과차, 생강차, 도라지차 올 환절기에 꼭 한번 챙겨 드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환절기는 이제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낮밤에 기온차가 켜서 질환에 잘 걸릴 수도 있는 시기이지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날씨가 좋아서 뭘 해도 좋은 시기잖아요. 운동을 하기도 좋고 놀기에도 좋고 공부를 하기도 좋은 이제 시기인데요. 이때 좀 더 건강하게 보내셔야 이 계절을 만끽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증상이 왔다 싶으면 투기 치료 그리고 끝까지 치료하실 것도 이제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하실 때는 맛있는 한방차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 참고하셔서 정말 따뜻하게 가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VU 다정다감 내일은요, 제59회 백제문화제 그 후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다채롭고 화려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됐었는데요. 네. 부여 군민들 또 공주 시민들 모시고 그 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방송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KBS 대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방차를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의 그 피로 회복 또 폐 건강을 지키는 데는 둥글레차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뭐 당귀 같은 경우에는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또 예민한 분들에게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좀 목이 칼칼하다 싶으신 분들 따뜻한 차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